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선 낙태죄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예, 낙태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많은 논쟁거리의 주제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낙태죄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수많은 논쟁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낙태죄라는 것은 낙태를 처벌한다는 범죄인데요. 그럼 낙태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안에 있는 태아를 배출, 즉 끄집어내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것을 낙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낙태죄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형법 269조와 270조에서 낙태에 관한 행위를 처벌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낙태를 처벌하는 것인가요? 예, 낙태를 처벌하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많이 있고요. 나라마다 입법례도 다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대 로마법에서는 낙태 행위를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태아도 모체의 신체의 일부라고 봤어요.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신체를 훼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죄가 되지 않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낙태 행위도 처벌이 대상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기독교 사상에 들어오고 더 나아가서는 태아에 대한 생명권의 존중 사상이 생기면서 낙태죄를 범죄로서 처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법에서 낙태죄를 처벌하는데, 그럼 왜 낙태죄를 처벌하느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아 자체를 생명체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생명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래서 낙태 행위를 하는 것은 생명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살해 행위다 라고 해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낙태 행위를 통해서 그 인부의 신체가 훼손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수적으로는 인부의 신체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해서 주된 것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 주는 것이고, 부차적으로는 인부의 신체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낙태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처벌을 해온 것입니다. 낙태를 할 경우 실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낙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 유형이 있어요. 가장 큰 유형을 나눠본다면 자기 낙태죄라 해서 인부 스스로가 낙태를 하게 하는 것이가 있고요. 인부의 승낙과 촉탁이라는데 동의를 받아서 낙태 행위를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동의받지 않고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의사 선생님들과 같이 업무상 낙태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다 처벌의 내용은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던 인부 스스로 낙태하게 하는 자기 낙태죄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낙태죄로서 처벌받은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저도 판사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을 다뤄봤었는데요. 낙태죄는 다뤄본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극히 예외적으로만 처벌받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실은 어떻게 보면 남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복수심이라든가 시기심, 배반심에 의해서 낙태 행위를 나중에 몰래 신고해서 처벌받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남용 사례도 있었죠. 아무튼 낙태죄는 존속하지만 실질적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낙태죄 조항은 현재도 유효한가요? 지금 그것이 묘한 상황에 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에 우리나라가 빠지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형법에서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이 대상이 됨은 분명하였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2019년 4월에 우리 형법상의 낙태죄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본인 스스로 낙태하는 본인 낙태죄,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인부의 촉탁과 승낙에 의해서 낙태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하는 결정을 하였어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9분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3분은 이것은 유언이다 라고 보셨고요. 4분은 유언까지는 아니지만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 중에서 또 두 분은 헌법에 합치된다, 합헌이다 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세 분의 위원 의견 그리고 네 분의 헌법 불합치 의견이 합산에 따라서 7분이 헌법 불합치 의견을 낸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결국은 헌법 불합치다 하는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헌법 불합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해당 법조항이 헌법에 위배되기는 하지만 당장 위헌이라고 선언했을 때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죠. 혼란이라든가 입법의 공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언제까지만 적용하고 그 기간을 뛰어넘으면 그때부터 헌법에 위배돼서 당해 조항은 무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헌법 불합치를 했는데 2020년 지난해죠. 12월 31일까지는 해당 조항이 적용돼서 낙태죄가 처벌이 되고 금년 새해가 밝았지 않겠습니까? 2021년 1월 1일부터는 위헌이라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지난해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법률 개정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야 간의 입장이 갈리고 정부안에 대한 입장도 통일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실은 불행하게도 2020년 12월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법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서 금년 1월 1일부터는 처벌 조항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법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못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현재 상태로 본다면 실은 이제는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회가 다시 입법을 정해서 낙태 처벌 여부에 대해서 법을 제정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처벌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입법이 공백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문제점이 지금 토대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낙태에 관한 어떠한 입법이 준비 중이었나요? 실은 낙태에 관한 개인의 의견이 너무나 다양하죠. 찬성부터 반대까지 절충안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안이 더 대중적이고 압도적이다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역시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안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보았어요. 그래서 낙태 행위를 임신 14주까지는 전면적으로 허용하자. 단 15주부터 24주까지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 지금의 모자보관법에서 정한 사유, 강간 등에 의한 임신 같은 걸 말하는 것이죠. 플러스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자. 그리고 25주 이후부터는 전면적으로 금지하자 하는 것이 정부안의 요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국회의원들은 아니다, 전면적으로 낙태죄 자체를 다 폐지하자 하는 안부터, 또 12주부터 처벌하자, 14주까지는 허용하고 그 이후부터 처벌하자, 뭐 10주까지는 허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처벌하자 하는 안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고 어느 한쪽으로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년 지난해 12월 31일까지도 여전히 입법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한산부인과 협회죠. 거기 같은 경우에는 10주까지는 낙태 행위를 시술에 동의해줘서 의사 선생님들이 낙태 시술을 할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하지 않겠다라고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즉 전면 허용, 전면 금지, 그리고 일부 허용, 14주부터 10주부터 12주부터 뭐 24주부터와 같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실은 낙태죄에 있어서의 입법의 공백 상태가 신축년 2020년 1월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모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상황에서 낙태는 가능한가요? 수술 외에 약물로 낙태하는 것도 뭐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이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유산 유도죄라고 하는 것이죠.
인위적으로 유산을 유도하게 하는 약품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프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한 것이 허용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은 식품의약법에 관련 법률에 의해서 약사법이죠. 약사법에 따라서 미프진 같은 것은 실은 수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가 그 부분에 관해서 수입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고 어떤 제약회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입하겠다 하고 나선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미프진과 같은 유산 유도제를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닭대죄로 처벌받을 수는 없겠죠. 이 부분도 만약에 수입 허가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 부분도 처벌이 대상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낙태죄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수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과 반대까지 극과 극의 대립이라 할 정도로 어느 것 하나 정립된 것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서 낙태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정말로 가치관, 세계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관한 통일적인 컨센서스를 형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너무 눈치만 보지 말고 어서 빨리 국민들의 의사를 하나로 모아서 통일된 법 조항을 만들어내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사실상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서 빨리 많은 시간이 지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입법화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